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자, 오늘은 26회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제 문제는요, 평범하게 평이한 문제로 출제됐는데요. 문제가 아주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해마다 조세 총론 2문제가 출제됐고요. 취득세 3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양도소득세 6문제, 해마다 출제 빈도는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돼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은 점수를 맞았겠고요. 그냥 대충 하신 분들은 아마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부동산 세법 시험 문제는요, 16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반절 이상 맞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나 역시 26회도 25회처럼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65번 해설하겠습니다. 65번은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문제인데 완전히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지요.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네. 박스 안에 나와 있는데요. 기억.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 취득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23이 되겠죠. 그리고 합유물, 총유, 공유, 분할은 1000분의 2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면제기 때문에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원시 취득일 때는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의 무상취득, 여러분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증여가 되겠죠. 증여,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겠고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66번은요, 등록면허세인데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것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틀렸죠? 부동산은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그렇죠? 부동산 등기할 때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지문도 틀렸는데요. 우리는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지요. 그러나 등기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물어가지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가액의 상속일 때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8이 되겠죠.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것이 되겠고요. 4번 지문이 맞네요.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할 때 법인 등기는 어떻게 될까? 법인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을 적용하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67번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 1번 지문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이 틀렸죠. 3번이 뭐냐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을 합한 세율로 한다. 틀렸죠? 환매 등기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4번, 5번 다 맞는데요. 4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5번 지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탄력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옳은 것인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건데요. 5번 지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징수금, 징수순위가 나왔죠.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체납처분비가 먼저고요. 그리고 지방세가 먼저고요. 가상금 순으로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제척기간 있죠.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받는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제척기간이 7년이 되겠죠. 그 밖에 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가 아니라 원칙은 뭡니까?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꼭 맞는 지문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으로 정한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렸고요.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은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데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했다. 누가 가설했다는 거예요?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했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한 것으로 보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해설을 써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70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자,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 구세가 있는데요.
특별시세가 아닌 거, 주민세는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가 되겠고, 취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가 되겠고요. 지방소비세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가 되겠고요. 지방교육세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가 되겠고요. 여러분 배웠죠?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입니다. 도에서 징수하고 구에서 징수하니까 도세이면서 구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시세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 여러분 1번, 3번, 4번, 5번은 양도가 아니고요. 2번 보세요. 이혼이자로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이자료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것은 네 글자 대물변제에 들어가죠. 대물변제는 양도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한 7, 8년 만에 양도했죠.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아니니까 일반 거래가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취득 당시 실질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한기죠.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매매사례가격, 환산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하니까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가 되겠고요. 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한번 보시고요.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73번입니다. 건물을 양도했는데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00분의 70의 세율. 여러분 미등기 자산은 100분의 70이죠.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상가 건물 같은 거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3번이 틀렸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는데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당연히 적용되지요. 그런데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고가주택을?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데요. 고가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확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이 12년이죠. 5번 지문에 12년 등기된 상가 건물은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언제 팔았나요? 2015년 5월 15일 날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할까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1번 7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정신고는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정 신고한 사람은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정 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물납을 신청해야 됩니다. 다음 75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지요. 그러나 겸용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가 있을 때 겸용주택인데 어떻게 되죠? 주택 면적이 크면 점포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을 비교해서 점포가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문제잖아요. 건물은 주택이 80제곱미터고 상가는 12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가는 전부 다 과세입니다. 상가 120제곱미터는 다 과세가 되겠고요. 토지는 건물 부속 토지가 얼마입니까? 토지가 800제곱미터잖아요. 그런데 800제곱미터가 다 과세되는 게 아니라 상가와 주택을 면적에 안분 계산합니다. 그러면 주택 면적은 80이고 상가가 120이니까 합쳐보세요. 얼마인가? 200제곱미터분의 상가 건물 120제곱미터. 상가 건물에 부속 토지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48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것은 상가는 120제곱미터, 토지는 480제곱미터가 과세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그 계산 문제는 75번 아주 간단한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76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단 국내 재산을 가정한다. 여러분,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 아니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골프 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들어가죠. 5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특정 영업권에 들어갑니다. 자, 77번이 되겠네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에 대한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주택이 아닌 건물은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될 때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틀렸죠. 토지에 대한 과표는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서 적용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4단계 초과 누진세율, 표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78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이 틀렸죠. 해당 연도 주택에 대한 부과될 세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는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인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 되겠고요. 79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게 좀 까다로웠는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1번 기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출처요. 차고용 토지입니다. 차고용 토지. 여러분, 차고용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데요. 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40억이 초과되게 되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대상인데요. 100억 원이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이 100억이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40억 초과되면 종부세를 내니까 기역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남편도 2분의 1, 부인도 2분의 1이니까 얼마씩 갖고 있나요? 5억씩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6억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공장용 건축물은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만 대상이죠. 주택과 토지만 대상이지 공장용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용 건물은 재산세를 내겠죠. 리을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공시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2015년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닌 것. 자, 5월 30일에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여러분, 매도인은 5월 30일 날 매도했기 때문에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기역은 납세 의무가 없고요. 니은,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여러분,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니까 니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나지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없고요. 위탁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종전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종전토지 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기읍과 디귿과 니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거기 65번부터 80번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완전한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평 써놨죠. 총론 2문제, 취득세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양도소득세 6문제, 대체적으로 평이한 문제인데 아주 그 내용이 다양한 내용들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맞추기 어렵고 공부를 좀 깊이 있게 반복해서 많은 학습을 하신 분들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리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